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CNN에서 미국 콜롬비아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을 분석해 봤더니 코로나 병균이 폐나 기관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람 몸에 있는 모든 주요 기관들을 공격하는 다발성 장기 손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 운이 안 좋아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오면 ACE2라는 세포막 수용체랑 결합을 하는데 혈관, 신장, 간관, 췌장, 소장, 대장, 기도에 있는 세포들이 모두 ACE2로 뒤덮여 있어서 몸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장기들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다른 호흡기 질환처럼 폐나 기도에만 영향을 미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서운 병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걸리면 당연히 더 위험하겠지만 젊은 사람이라도 심장, 신장, 뇌 같은 장기가 공격당해서 영구적인 손상이 남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는 걸 꼭 생각하면서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다행히 우리 보건당국에서 혈장 치료제를 만들어서 곧 임상 실험에 들어갈 단계까지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일단 희망의 끈은 놓지 마시고요. 이 소식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코로나19라는 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하면요. 어떤 20대 환자가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을 앓게 됐다는 기사도 나왔잖아요. 기저질환도 없던 20대의 쌩쌩한 젊은 환자가 코로나를 다 완치하고 나서도 심장질환을 앓게 됐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미국이 지금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잖아요. 12일 기준 누진 확진자 수가 320만 명이 넘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트럼프는 학교 문을 열지 않으면 지원도 다 끊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철없는 젊은이들은 파티를 열면서 누가 더 빨리 코로나에 감염되는지 내기를 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착각이 이런 오만하고 어리석은 일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텍사스에서 코로나 파티에 참석했던 30대 남성이 정말로 코로나에 걸리는 걸로도 모자라서 결국은 사망했다고 하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젊고 건강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려서 영구적인 장기 손상이 남을 수도 있고 그 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젊고 건강한 게 무기가 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되는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요. 가을이나 겨울쯤에 올 거라던 2차 대유행이 벌써 진행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최근에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 초기보다 더 강하게 변이됐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어요.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가 공개한 논문을 보면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의 변종인 G614가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바이러스 독성은 예전이랑 큰 변화가 없지만 전염성은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중국 충칭의과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변종 바이러스가 지난 2월부터 유럽에서 확산되기 시작했고 5월에는 북미랑 유럽에서 발생하는 병의 70% 정도가 이 변종 바이러스라는 거죠. 심지어 이 변종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는 능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2.4배나 높다고 하니까 정말 날이 갈수록 무섭게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난 젊으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코로나 파티를 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일본에서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이 넘어서면서 2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경고음이 삐삐 울리고 있는데도 프로야구 경기에 관중을 들여보낸다고 하잖아요.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네요. 도쿄에서만 사흘 연속으로 확진자가 200명이 넘어서고 있다는데 도쿄지사는 하루 검사 수가 3,000건을 넘어서 대량으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하루 3,000건에 200명 감염이면 확진율이 6%가 넘는 거예요. 3,000건 검사가 많다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확진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검사를 많이 해서 감염자 수가 많은 거지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건 아니라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11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신규 확진자 수는 35명인데 그중에 15명은 해외 유입이니까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20명이라는 거예요. 1일 검사 수는 12,000건 정도고요. 12,000명이 검사해서 35명이 확진이면 확진율이 0.3%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가 많다는 도쿄지사 얘기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인지 딱 알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만들어가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거겠죠. 얼마 전에 포브스지에 한국으로 인턴십을 하러 오는 프린스턴대 학생 어머니가 기고한 글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지하게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글이었어요. 공항이나 비행기에서 완전 중무장한 직원들 모습을 보면서 일단 안심을 하는 것 같고요. 사전에 검사도 철저하게 받고 자가격리에 대한 안내도 잘 받았다는 내용을 소개해줬어요. 5성급의 하얏트 호텔에서 14일간 자가격리하면서 낸 비용이 140만 원밖에 안 된다면서 호텔 시설이나 격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심지어 결혼한 부부까지도 따로 격리를 시켰다면서 격리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설명해줬어요. 재미있었던 게 자신의 정신건강을 와이파이가 지켜줬다면서 엄청 칭찬을 해놨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대역폭 수도라면서 이 정도는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라고 으쓱하면서 말이죠. 누가 보면 우리나라 국민인 줄 알 정도로 애정이 듬뿍 생겼더라니까요. 끝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했는데요. 2번 겪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이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이 검역 과정 중에 경험한 조직과 규율, 세부사항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의존은 한국이 코로나를 잘 관리해온 덕분이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미국이나 다른 거의 모든 곳과 달리 정상과 매우 가깝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늘 불안정한 나라였잖아요. 북한이랑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것 없는 나라에다가 수도 서울은 휴전선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인구는 바글바글한 메가시티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사람들 눈에 이제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행정 서비스가 매끄럽게 제공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부의 노력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나라니까요. 우리 방역당국이 완치자 혈장을 기증받아서 혈장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치자가 혈액을 기증하면 그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거랑 분리해내서 혈장만 따로 떼낸 다음에 그걸 가공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건데요. 물론 이걸 만든다고 바로 환자한테 사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치료제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임상실험을 거쳐서 진짜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그런 걸 다 따져봐야죠. 미국에서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1차 물량을 들여오긴 했는데 이게 워낙 비싼 데다 미국에서 물량을 콱 틀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27명한테 투약을 해봤는데 9명은 상태가 나아졌지만 나머지 15명은 상태 변화가 없고 3명은 도리어 상태가 악화됐다고 하니까 치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실치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확실한 치료제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심도 조심해야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젊고 건강하다고 방심하시면 안 되고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